번째 기조강연 대한민국 AI 전략을 주제로 국회 인공지능 포럼의 연구 책임 의원이신 조승래 의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조승래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국회의원을 하는 거고요. 제가 두 번째 임기 때는 재선 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4년간 일을 하면서 AI 혹은 이 IT 디지털 전환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삼선 의원이 돼서 상임위원회는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있지만 조금 전에 다녀가신 이인선 의원과 함께 국회 인공지능 포럼을 만들어서 저는 이제 연구 책임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한테 대한민국 AI 전략에 대해서 기조 강연을 부탁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야당 의원인데 야당 의원이 정부의 AI 전략을 얘기한다는 건 사실 좀 적절치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개는 제가 간략하게 하고 지금 현재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AI 시대의 교육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과 관련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시대를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진보하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시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예를 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연의 시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류가 출현을 해서 자연과 함께 살면서 자연으로부터 어떤 그 생산물을 얻고 그러나 자연에 순응하고 또 자연의 그 험악함 앞에서 인간이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그랬던 자연의 시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람이 보다 진보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하면서 이제 기계의 시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힘을 확장시키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도구이자 기계일 것이고 운송장치가 될 것이고 이거를 고도화하기 위한 에너지가 될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의 물리적 힘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류 문명은 지금까지 발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그게 이제 기계의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람을 닮은 하나의 생명체를 만드는 생명체를 하기 좀 그렇고요. 어떤 구조물 인공체를 만드는 그런 단계로 온 거죠. 그 남은 숙제가 뭐였냐? 사람의 지능을 닮은 인공물을 만드는 것이 이제 숙제인 거죠. 지금 우리는 곧 초입에 다다랐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힘을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뇌의 인공적 지능의 그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과거에도 사람의 그 연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산기도 있었고 컴퓨터도 있었고 또 사람의 소위 그 기억 이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드라든지 인공 저장 장치 같은 거 만들어졌지만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들고 하는 그런 지능의 시대로까지는 가지를 못했던 것이라 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좀 직면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는 기존과는 다르게 매우 중요한 문명사적인 전환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건 속에서 저는 그 AI 시대의 교육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 우리가 AI 시대를 보다 고도화하고 그러니까 소위 일반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을 고도화하고 사람을 닮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고도의 숙련된 기술 인력들이 한편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AI 교육은 그런 AI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들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국에서는 AI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확보하느냐 그 경쟁이 AI 국가 경쟁력 다 핵심적인 경쟁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AI에 있어서 핵심적인 교육 과제는 바로 AI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그렇게 고급 인력만 있다고 해서 그럼 AI 시대에 인류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AI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그 얘기는 AI 시대의 시민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과 준비, AI 시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시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AI와 인간의 공존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 AI가 사람들에게, 개별 학습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 그거는 소위 그 개별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맞춤형 교육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교육 쪽에서 그 특수교육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수교육. 특수교육은 개별화 교육이 핵심인 겁니다. 특수교육은 특수한 교육적 여건을 갖고 있는, 교육적 수요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학습 계획이 특수교육이거든요.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이 됐든 간에. 그러면 그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장애의 정도, 유형, 조건에 맞게 개별화 교육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맞춤형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특수교육은 모든 교육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런데 특수교육이 모든 교육의 미래가 되는 데 있어서 이 AI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 속에서 시민교육 혹은 학교 교육에 대한 재구성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랬을 때 AI 시대의 소양을 갖춘 시민이 될 것이다. 이제 그게 그 점이 이제 두 번째고요. 이 점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그럼 AI 시대의 시민의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냐? 창의적인 인간들을 얘기 많이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많이 그 챗GPT 같은 걸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와 호흡하고 함께하는 AI는 그에 맞춰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즉 사람은 AI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질문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교양이 있고 상식이 있는 그런 시민이 되어야만 AI 시대에도 제대로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화 교육이라는 것들은 다른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한 것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교육의 두 번째 측면이고요. 세 번째는 AI 그 자체도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AI가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받고, 그렇죠? 스스로 학습하고. 그랬을 때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교육 철학이 있고, 이 교육 철학을 그 반영한 교육 과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AI도 사람이 AI를 만들고 학습시킴에 있어서 철학, 이게 윤리죠. 철학과 윤리, 교육 과정, 방법론, 이것에 대한 연구가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교육을 한다고, AI를 개발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AI 시대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다라는 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AI 시대는 이 세 가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엮었을 때 저는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AI 시대는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GPU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돌리기 위해서 전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시대는 정말로 강력한 한 국가가 이 AI 시대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지금도 이 국가 간 소위 서열 구조라든지 패권 구조라든지 이런 구조 속에서 사실은 심각한 지경으로 국제 거버넌스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버린 AI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와 기업이 자체의 독자적인 AI 역량을 갖추는 것.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국가와 기업을 얘기하지만 저는 여기에다가 개인을 또 넣고 싶어요. 국가와 기업, 개인. 여기서 얘기하는 개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AI 시대에 훈련되고 준비된 교양을 갖춘 시민, 스스로 학습하고 학습을 하는 주체로서의 개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AI 시대의 교육에 있어서는 이런 측면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그랬을 때 AI 시대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이인선 의원님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냐? 결국 AI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AI가 저는 고도화될 거라고 보고 일반 인공지능에 가까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사람에 대한 그 물질적
생물학적 실체를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과 심리, 마음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바로 AI를 고도화하는 데 훨씬 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금 더 이 AI를 고도화시키는 이 문제 주제에 대해서 사람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 AI와 사람의 공존이 가능하고 또 AI로 인해서 우리가 훨씬 더 편리한 생활도 하면서 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말씀은 저도 오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렇게 강연만 하고 저도 떠나야 될 것 같아서 아쉽긴 합니다만 또 오늘 좋은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국회에서 열심히 대한민국의 AI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AI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또 다짐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조승래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